인사가 좀 적어돼서 시작하겠습니다. 뭐 여기 그 저희 회원분들은 뭐 제가 누군지 잘 알고요. 뭐 저거 하니까 제 소론에 일단은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저기 이 가축방역위생관리협회 회장 유종철입니다. 자, 먼저 그 첫 번째 주제 그 동물에서 곤충에 의한 매개체 질병의 위험 및 방역 관리 방안에 대한 소개해 주실 우리 문진산 수의연구관님께서는 전남대학교 그 수의과대학을 졸업하시고 동 그 대학원 석사 및 박사를 학위를 하셨습니다. 뭐 많은 부분이 있는데 뭐 농촌진흥청 가축위생연구소 세균과에 근무를 하셨고, 그다음에 검역은 동물약품과에 근무하셨고, 해외전염병과, 그다음에 축산물 기준과, 그다음에 동물약품관리과 등을 근무하시고, 최근에 세균질병과를 거쳐서 현재 여러분 가장 많이 있는 조류질병과에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그 최근에는 이제 혹시라든가 닭진드기 관련된 부분 여러 가지 부분들 저희하고 지금 사실 많이 밀접하게 많이 도와주시고 저희 그 정신적이나 뭐 여러분 조력자로서 열심히 해주시면서 오늘 저희가 두 번째 후반기에 나오는 진드기 관련된 부분 우리 강론부터 하기 전에 전체적인 그 질병 매개성 그런 부분에 관련돼서 포문을 열어주실 겁니다. 예, 문진산 연구관님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문진산입니다. 제가 이제 특이한 게 그 2007년도에 해외 전염병과 신종질병실에 근무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제 해외 질병, 매개체 질병들을 좀 이렇게 했었고, 또 그리고 이제 동물약품 관리과에서 동물약품들을 이렇게 하고, 최근에는 이제 조류 질병들을 하게 돼서 무엇보다도 그 여러 가지 방역, 소독, 또 해외 질병, 그리고 수출입 그런 부분들을 좀 경험하면서 좀 그 전에 발표했던 내용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곤충에 대한 부분들은 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이 사실 이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뭐 사람도 있고 환경도 있지만은 축사는 이제 분뇨와 그 사료와 그리고 여러 가지 이 환경들이 이 유생 물질들이 서식하기 가장 좋은 장소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사람이나 다른 환경에 비해서 방역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기물이 많고 또 무엇보다도 이 하절기에서는 이런 곤충들이 잘 성장을 하고 활동을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최근에 이제 기후 변화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제 병해충 관련해서 살충제 사용이 제한이 되다 보니까 곤충에 대한 문제들이 활성이 많아지고 또 매개 질병들이 이제 많아지고 있어서 뭐 가축뿐만 아니라 사람에 있어서도 질병도 중요하지만은 젖소는 우유를 생산하고 또 닭은 계란을 생산을 하고 또 일반 돼지나 그 육개들은 증체를 해서 이렇게 출하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생산성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다른 어느 때보다도 위생관리에 대한 필요성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예전부터 많이 나왔지만은 이제 최근에 생태학적인 요인, 기후변화에 의해서 매개체에 대한 번식처 이런 것들 또 하나 수명이 연장되고 그래서 질병 전파의 진리적 범위가 확장이 되고 무엇보다도 이 글로벌화되면서 이 무역, 인적, 사람 이동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산업적인 변화 요인 그리고 또 야생동물 그리고 사람, 가축 이런 매개체 및 병원체가 이렇게 같이 혼재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매개체들이 홍넓은 서식지로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어서 전파 및 확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살충제에 대한 부분들과 세균, 바이러스에 대한 이런
효과들이 내성 문제로 인해서 감소가 되기 때문에 병원체 제어에 대한 어려움들이 있고, 가장 무엇보다는 과거에 비해서 현재 많이 이런 매개 질병들이 이런 것들은 환경 안전성 문제로 인해서 농약과 살충제 사용에 대한 제한 요인들이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이런 곤충 매개 질병들이 더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에 의해서 문제될 수 있는 질병들, 그리고 가장 지금 주목하고 있는 전염병들을 소개를 해보면은, 우선 매개체 질병으로서 모기, 파리, 진드기, 크게 이 세 가지 곤충들이 문제가 되는데, 모기는 주로 이제 럼프스킨, 그리고 리프트 계곡열, 웨스트나일열, 유행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모기 질병들은 이게 이제 가축에서 문제되는 것도 있지만은, 리프트 계곡열이나 웨스트나일 이런 것들이 대부분 바이러스성이고 열병을 나타내고 해서 사람에서 주로 많이 사람도 문제가 되는 인수공통이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럼프스킨병은 흡혈파리로 알려져 있고, 최근에 이제 진드기는 사람에서는 제일 많이 알려져 있는 게 SFTS고요. 그게 이제 개에서도 이렇게 감염되고, 그리고 소의 럼프스킨, 또 큐열, 라임병을 포함한 여러 가지 이 동물 질병을 문제가 일으키고 있습니다. 수인성으로서 살모넬라, 비브리오 이런 부분도 있지만은, 또 하나 최근에 이제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야생 동물입니다. 그래서 야생 조류에서 특히 이제 조류 인플루엔자가 야생 조류와 조류 또는 이제 포유류를 해서 미국에서도 최근에 조류 인플루엔자로 야생 조류 인플루엔자가 농장에 있는 젖소에 감염되고, 그 젖소를 키우는 사람이 또 감염이 되고, 그 젖소에서 나왔던 우유를 고양이가 먹음으로 해서 이렇게 폐사가 되는 그런 이런 이 전체적인 사이클이 돼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지금 생태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멧돼지가 생태에서 가장 큰 포식자가 돼버렸어요. 사자나 호랑이 이런 것들이 없고, 그래서 유럽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제가 아까 해외 전염병과 근무했을 때 아프리카 돼지열병 그때 준비를 했었는데 15년 전에, 지금 15년 전에 제가 럼프스키도 그렇고 아프리카 돼지열병도 그때는 이제 발생이 안 돼가지고 준비를 하는 상태였는데, 이제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러한 질병들이 이제 시간적인 차이만 있을 뿐이지, 이제는 우리가 코로나에서 경험을 했듯이 전 세계에 이런 글로벌한 전염병들이 시차의 차이만 있는 것 뿐이지 언제든지 이렇게 감염이 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질병도 있고, 또 과거에 있어 재출현한 질병들도 있지만은, 저는 이제 많은 연구자들이 발표한 것들을 보면은 이러한 질병들이 출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세계화입니다. 사람, 무역이라든지 여행 이런 물적, 인적 교류가 그래서 이동이 많기 때문에 사람, 아까도 거점 소독에서 사람 방역이 중요하다듯이 이런 것들 때문에 식중독을 포함한 모든 질병들이 사람에 의해서 사람은 많이 자유롭게 움직이기 때문에, 동물은 이제 움직이는 못하지만은 또 그런 여러 가지 환경들 열악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세계화가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고, 이와 더불어서 도시화로 인해서 이제 매개체들하고 이 사람하고 이렇게 근접함으로 인하고, 또 이런 것들이 기후변화에 의해서 매개체들이 아까도 그랬지만은 더 증식도 많이 되지만은 오랫동안 이렇게 생존하는 그런 부분들이 그렇고, 또 동물 분포에 있어서도 아까도 얘기를 했었지만은 대부분 지금 현재 나오는 신종 질병들이 아프리카에서 유행했던 질병들이에요. 아프리카에서 유럽을 와서 유럽에서 동유럽을 거쳐가지고 아시아나 러시아를 거쳐서 북한이라든지 또는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기도 하고, 아니면은 배라든지 비행기에 이런 것들을 통해, 그래서 이제 전 세계에서 저도 해외를 많이 다녀봤지만은
제일 특이한 게 하나가 이제 아프리카를 제일 많이 이동하는 국가가 프랑스입니다. 프랑스가 각각 그래서 이제 외형도 프랑스 사람들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프랑스 에어 비행기를 타면은 가장 그 핵심적인 게 그 모기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행기 내에서 소독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저희도 해외 여행 갈 때 동남아를 포함을 해서 출장을 갈 때 항상 확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백신들을 맞아야 되는데, 그것들이 그 생백신이어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고통을 많이 가져서 아프리카 출장은 정말 안 가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있지만은 이제 아프리카에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많이 확장된 질병 중에 하나가 웨스트나일입니다. 웨스트나일이 그 아프리카에 있다가 이제 최초 발생이 이제 중동에서 있다가 미국이라든지 유럽에, 그래서 이게 생활화됐어요 이제 유럽에서는.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좀 설명하면 호스트가 많다 보니까 굉장히 좀 웨스트나일이 우리나라는 아직은 문제가 안 되고 있지만은 계속 저도 15년 전부터 요 질병을 지금 모니터링을 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뭐 댕기열은 뭐 지금도 그렇지만은 해외 여행 다녀온 사람 동남아에 많기 때문에 동남아 아시아에서 이제 이것들이 호주로 가고 있고, 일본 내염이 사실 이게 그 아시아에 있었어요. 일본 내염. 그래서 일본 내염이었어요. 근데 최근에 호주에서 굉장히 지금 문제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호주가 지금 우리 한국에 저희 일본 내 건강본부에 일본 내염 표준 연구실이 있어요. 오하이 국제 연구실. 그래서 많은 그 자문을 받고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백신이라든지 진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갖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 전파 경로들이 철새라든지 매개체, 항공 여행객, 뭐 가축 교육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이런 전파들이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목하고 있는 전염병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세계 동물보건기구에서 이렇게 가장 우려하고 있는 질병들은 이제 블루텅입니다. 주로 이제 면역에서 많이 문제가 되고 있고, 유럽에도 이렇게 확산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양두, 럼프스킨, 그 다음에 리프트, 가슴무역, 아프리카,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 뇌질병인데 우리나라가 세 개가 있고, 이게 전부 다 바이러스 질병이고, 아프리카 마약도 지금 이제 그 중국에 와 있고, 가슴무역도 지금 이제 중국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블루텅도 과거에 제주도 우리가 좀 여러 가지 있지만 항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그 동물이 많냐 적냐, 특히 우리들은 그 이제 양이라든지 이런 것들 적게 키우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이 그 상대적으로 적은 거지, 만약에 많다면은 뭐 양두, 블루텅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이렇게 블루텅이 확산을 했던 것들입니다. 요인은 여러 가지 있지만 사람도 있고 뭐 태풍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가장 이렇게 최초로 이렇게 모기맹이 질병 관련해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확산이 되고 이슈가 되고 연구가 많이 됐던 게 블루텅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웨스트 나일이라 그래서 이게 이제 주로 그 서쪽에 이 한글로 하면 이제 바이러스 질병이고 웨스트 나일이라 그러는데, 주로 이제 그 여기 보면 이제 매개체가 이제 모기입니다. 모기가 있는데 이게 모기들이 이제 그 철새 같은 것들에 이렇게 진드기나 철새 이런 것들에 붙어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것들이 이제 특히 이제 말 쪽에 감수성이 있어서 말에도 문제가 되고 또 이렇게 사람에도 문제가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 웨스트나일이 최초로 들어오고 나서 이 그 전 미국을 다 이렇게 전파하는 데는 4, 5년뿐이 안 걸렸어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은 이 이제 철새를 포함해서 모기, 뭐 사람, 말,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서, 그래서 질병은 들어오는 것들은
좀 이렇게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은 한번 들어오고 나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확산이 되고 있는 걸로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기를 전문으로 연구하신 분들이 1990년도에 모기의 질병을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다면은 그 이제 기후가 이렇게 증가해지는 2085년에는 빨간 지도들이 훨씬 이렇게 많아지는 것. 특히 이제 주위에서 볼 것들이 그 미국 이것보다는 아프리카 지역들이 훨씬 빨간색들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동남아를 포함해서 그래서 동남아와 아프리카에서 이 모기 질병들이 굉장히 앞으로 문제되고 그러면은 이런 더 확산될 수 있다고 한 거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럼브스킨도 보면은 최초로 이게 2006년도에 이제 이집트에서 이렇게 쭉 해서 이렇게 이제 유럽의 이스라엘에서 15년, 16년도에 여기서 아프리카하고 유럽에서만 있다가 이렇게 이제 가까운 유럽만 넘어가면은 바로 이제 이렇게 중동이 돼버린다. 그래서 21 인도, 파키스탄 이렇게 되니까 이제 여기서부터는 다 내륙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2019년, 베트남 2021년, 대만 20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이렇게 그래서 이 아프리카에서 좀 대부분 질병들이 좀 있어서 유럽만 넘어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면은 뭐 중국, 러시아 이런 데들은 워낙 해충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서식하기 좋고 야생동물이라든지 동물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아프리카 돼지열병도 좀 그렇겠지 하고 럼프스킨도 아직은 우리나라에 올라오면 시간이 걸리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빨리 왔어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전염병은 이제 더 빨리 이동을 하겠다라는 것들을 많이 느껴서 지금도 이제 정부에서는 지금 앞서 얘기했지만은 지금 제일 중요하게 앞으로 들어올 질병으로서 걱정하고 있는 게 아프리카 마약하고 가성 우역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럼프스킨은 생략하고 여기서 이제 매개체가 사실 이제 알려져 있는 거는 이렇게 이제 참진드기, 그 다음에 침파리 이렇게 파리 중에서 이렇게 흡혈을 할 수 있는 이 침파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기 빨간 진목이 흡혈을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이게 이제 흡혈을 하기도 하지만 또 이제 이렇게 기계적으로 전파를 할 수 있는 것들인데 요게 다 됩니다. 매개가 다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이제 흡혈파리로 침파리로 많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목장에서는 사실 파리가 제일 서식하기가 좋아요. 이 진드기가 서식을 하려면 숨이 우거져야 되고 모기가 이렇게 서식하려고 그러면 웅덩이라든지 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젖소 목장에서는 사실 이런 것들은 제한이 돼 있고 사료가 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사료주라 그래서 널려져 있고 분면들이 많기 때문에 파리 서식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우리나라에 그런 것들이 많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가축 전염병들의 이제 여러 가지 유입들이 있지만은 제가 이제 관리는 뭐 백신 방법도 있고 뭐 살처분도 있고 뭐 위생 관리적인 것들도 있지만은 이제 제가 이제 가장 최근에 그동안에 이제 많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닭진드기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좀 같이 생각을 하면서 제가 앞으로 방향에 대한 부분들을 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닭진드기에 대한 부분들은 뭐 닭에 있기 때문에 쉬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체중 감소, 흡혈로 인한 빈혈, 폐사 이런 또 산란율 감소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과거에는 다 살충제로 해결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살충제를 이제 2017년도에 이제 문제가 돼서
살충제 사건이 터져서 우리도 이제 계란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돼서 이제 유럽에서도 이 문제를 이제 동일하게 우리나라와 같이 이제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유럽 지역 기금을 통해서 진드기를 이 관리를 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4년 6개월 동안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그 목표는 이게 그 여러 가지 있지만은 모니터링하고 그 다음에 비화학적인 처리 방법을 하고 그 다음에 해충 방제를 위한 시범 운영을 하는 여러분 5년이라는 긴 그 프로젝트를 통해서 진드기 관리 사업 그 방제를 이렇게 수행을 했습니다. 목표는 이제 이게 해충은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유입 방지고 또 이게 박멸할 수가 없으니까 적정 수준 이하로 유지하는 것들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래서 목표를 일단은 적정 수준 이하로 관리하자 이게 이제 하고 핵심 내용으로는 일단은 첫 번째 이렇게 8단계로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1, 2, 3, 4 이렇게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 예방에 있어서 진드기가 좀 상대적으로 서식하지 못하도록 청소하고 소독하는 것들. 그래서 요것들이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다른 뭐 소독약도 중요하지만은 이 부분들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소독 효과가 그 유기물에 있어서 감소되기도 하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축사에서는 이 문제들이 가장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모니터링이죠. 있는지 없는지를 이렇게 주기적으로 그래서 뭐 주 1회, 월 1회 이렇게 해서 주기적으로 이렇게 모니터링 하는 것들 그리고 피해 사항들을 이렇게 하는 것들 그래서 요거의 핵심이라면은 요것들하고 이게 같이 수반이 돼서 하는 것들이고 방제는 아까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은 물리적 방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청소 소독하는 기계적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생물학적 방법들 뭐 그 다음에 화학적 방법들도 있지만은 상황에 맞는 이렇게 효과적인 종합 방제들을 하는 것들이고 또 무엇보다도 이런 방제가 이루어졌을 때 이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개선이 돼 있는지 그리고 농장 사안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농가 시설이나 환경에 맞춰서 이 맞춤형의 방제법을 적용하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 이런 것들이 주요 핵심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차원에서 뭐 여기 있는 가축 방역 위생 관리업이 신설이 됐고 그리고 10만 수 이상의 산란계 농장에 대해서는 21년도 그래서 현재 11개 업체들 해서 그 사회적으로 이렇게 진드기의 살충제 문제들이 이렇게 해서 좀 어느 정도 잠잠해지고 나름대로 이렇게 잘 됐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중심 내용에서는 이제 닭진드기를 그 죽이는 구제제에 대한 평가 방법들 그 다음에 모니터링 방법들 그리고 흡열 기피제, 살포제 개발하고 농장 현종 적용하는 것들 그 다음에 천연물 구제제라든지 물리적 방지제, 시리카 같은 것들을 개발해서 현장에 적용하는 것들이고 최근에는 무엇보다도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충남, 유충, 그 다음 성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지법이 틀리기 때문에 이 충난에 대한 것들 제거하기 위한 이 충난 제거제가 개발돼서 굉장히 그 진드기 방지에 대해서 효과를 거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어쨌든 그 제가 이제 충난이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은 그 충난은 이게 외부 껍질이 단단해서 환경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소독제에 대한 강한 저항력을 보입니다. 이게 지금 미생물입니다. 우리가 질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인데 이게 이제 소독제 감성입니다. 이게 가장 소독제에 조금만 노출이 돼도 이거 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들이고 여 뒤에 있을수록 그 소독약 효과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광우병에 있는 프리온이 단백질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소독제에 대한 효과들이 없는 거고 그 다음으로 높은 게 이게 원충이에요. 그래서 원충 소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 소독약으로는 안 되고 그래서 이 원충을 제거하기 위해서 크레졸하고 알코올 이런 것들이 혼합된
그 네 가지 들이 혼합된 바이오시스트라는 이것들이 유럽에서 개발이 돼서 일대 내구로 희석을 해서 현재 산란제 KT 개사의 분무에 적용이 되고 있고, 또 이게 적용이 되더라도 중요한 게 효과를 나타내려면은 접촉 시간이 길어야 효과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농가에서도 과거에는 하루만 이거 뿌리고 나서 했는데 지금은 하루 뿌리고 건조시키고 그 다음날 또 하고 하루 더 그 입식을 늦게 하더라도 그래서 소독약은 충분하게 노출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저도 유두 침지대 소독을 젖소는 우유를 짜고 난 다음에 그 우유에 이제 그 유두공이 열려서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세균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소독 아이오다인 요두를 이렇게 침지하고 20초 정도는 거기서 머물러야만이 그 세균이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원인체에 따라서 소독약의 특성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이렇게 효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 방지업이 필요하고 그 병원체별로 또 그 다음에 그 환경이나 여러 가지 처한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해결을 해야 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저도 이제 우리 유 대표님 제가 진드기를 작년부터 이제 그동안 다른가 있다가 이제 조류질병과 다 분위기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유 대표님이 제일 연구를 많이 하셨고 또 무엇보다도 이 전문 방역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작년에 이제 합류해서 이런 것들을 지금 배워가고 있는데 어쨌든 전문 방역업체의 역할이나 중요성들은 정말 앞으로 더욱 중요하겠다라는 것들이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도 이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를 위해서는 첫 번째는 모니터링이 제일 중요합니다.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청소, 세척, 소독, 방지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이 돼야 되고 또 이제 이게 유생해충에 대한 생태학적 특성들을 우리 수의 분야에 계신 분들 잘 몰라요. 저도 이제 기생충 배운 지 좀 오래되고 그런데 그래서 이런 모기, 파리, 진드기의 생활사라든지 또 생존이라는 이런 특성들을 좀 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병원성 미생물에 대한 구조와 소독제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이렇게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하고 시설을 갖춘 전문 방역 위생 관리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이고 맞춤형의 방역 위생 관리를 하면은 굉장히 그 질병 관리에 효율적이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하고 송사를 발굴하고 분석하고 홍보를 해서 이렇게 전문 방역 업체의 중요성을 대두시키고 또 이런 것들이 더욱 활성화돼서 농가도 생산성이 높아지고 또 이 방역 업체들도 이렇게 사회적으로 기여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이게 너무 웰딩 강의를 하시다